누가 주워가나 했더니 고작 늙은 빚쟁이 수발이나 들러가냐? 재혼식 날 식장에 쳐들어온 전 남편과 상간녀는 적선하듯 돈을 던지며 민정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기세등등하던 이들이 완벽하게 망해 무릎 꿇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분. 민정이 벽시계를 보며 차갑게 웃는 순간 늙은 빚쟁이인 줄 알았던 훤칠한 새 신랑이 전 남편 발밑에 명함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확인한 순간 기고만장하던 전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단 3분 뒤 저들에게 무슨 일이 터졌길래 자금줄이 단숨에 끊기고 수백억 회사가 산산조각 나며 처참하게 쫓겨난 걸까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사이다 결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영롱한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웨딩홀 입구. 평온했던 예식의 공기를 무참히 찢어발기며 육중한 참나무 문이 부서져라 열려 젖혀졌습니다. 완벽했던 식장의 흐름을 무례하게 짓밟고 들어선 이들은 다름 아닌 전 남편 건우와 상간녀 혜진, 그리고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그들의 오만한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을 무겁게 지식이며 다가왔거든요. 코를 찌르는 독한 수입 명품 향수 냄새가 식장의 성스러운 백합향을 단숨에 집어삼킨 상황입니다. 당황한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물결치듯 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내 눈이 썩지. 어디서 근본도 없이 퀴퀴한 국밥 냄새나 풍기던 총것이 감히 주제 파악도 못하고 최고급 호텔에서 식을 올려 고작 늙고 빚 많은 백수 수발이나 들러가는 주제에 유나는 다 떨고 자빠졌구나. 최 여사가 단상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와 민정의 얼굴을 향해 날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수많은 하객 앞에서 저리 모진 인신공격을 서슴없이 내뱉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민정은 들고 있던 은방울꽃 부케의 줄기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식구들 입에 따뜻한 고기 먼저 넣어주느라 정작 본인은 좁은 싱크대 구석에 서서 식어 빠진 뚝배기 바닥에 찬밥을 대충 말아 넘기던 그 길고 고단했던 세월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거든요. 뒤따라 단상 앞에 멈춰선 건우가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턱을 쳐들었습니다. 건우의 탁한 눈동자는 민정에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웨딩드레스를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내리며 지독한 경멸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길바닥에 내다버린 헌신짝을 도대체 어떤 모자란 늙은이가 주워가나 궁금해서 구경 와봤다. 나 이제 잘나가는 전국구 프랜차이즈 대기업 대표야. 너처럼 빈대같이 들러붙던 인간이 감히 쳐다도 못 볼 하늘이 됐단 말이다. 건우의 곁에 선 혜진 역시 수천만 원짜리 한정판 명품 백을 든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쳤습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이 탐욕에 이성이 마비된 파렴치한들이 따로 없었거든요. 당황한 호텔 직원이 다급히 다가와 혜진과 건우를 제지하려 하자 혜진은 눈을 매섭게 치켜뜨며 직원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요. 기분 더러우니까. 여기 이 싸구려 신부의 수준 떨어지는 끔찍한 과거, 귀하신 하객들도 다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건우는 마치 자신의 화려한 성공을 과시하듯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을 보란 듯이 까딱였습니다. 하객석 곳곳에서 동정 섞인 한숨과 탄식이 새어나오는 가운데 최 여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식장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악을 썼습니다. 아주 낯짝도 두꺼운 것. 내 아들 등골을 아주 쪽쪽 빨아먹다 쫓겨난 주제에 기어코 이런 데서 꼴감 떠는 허세야?
넌 평생 그 시궁창 바닥에서 솥단지나 닦을 팔자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위의 민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지독한 모욕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거나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을 겁니다. 하지만 식장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그 순간, 민정은 요동치는 거친 숨을 천천히 골라냈습니다. 민정은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선 채로 드레스 자락 아래 살짝 드러난 팔목을 가만히 응시했거든요. 과거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 밤낮 없이 피땀 흘리다 댄 붉고 흉측한 화상 흉터였습니다. 수만 번의 거친 수세미질로 지문조차 하얗게 달아버린 투박한 손끝이 그 상처를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짓밟은 자들 앞에서 민정의 입가엔 감정이 거세된 차갑게 가라앉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뼛속 깊이 억누르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다스리는 그 꼿꼿한 자태가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습니다. 민정은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호텔에서 가장 값비싼 홀을 빌린 이유가 뭔지 이제 뼈저리게 알게 될 겁니다. 조금 전까지 기고만장하던 건우의 미간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민정의 단단한 태도의 해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낀 듯 건우의 명품 재킷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신경을 거칠게 긁어내리는 불길한 징조가 그들의 발목을 서서히 휘감고 있었거든요. 민정은 시선을 돌려 식장 벽면에 걸린 커다란 시계를 조용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홀 전체에 울리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도망치는 게 좋을 텐데. 앞으로 딱 3분. 그 3분이 지나면 당신들 평생 피눈물을 흘려도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 초침이 예리하게 째깍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늙고 초라한 백수인 줄만 알았던 듬직한 새 신랑 진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오만방자한 건우에 구둣발 앞에 금박이 박힌 명함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그곳엔 건우의 가맹 본사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국내 최대 대형 유통 본사 대표이사 한진우라는 진짜 정체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확인한 건우의 턱관절이 기형적으로 벌어지며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하지. 진우의 낮고 묵직한 선고와 함께 남은 시간은 이제 2분 50초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 명함 한 장과 3분이라는 시간이 왜 저들에게 피할 수 없는 완벽한 사형 선고가 되는 것일까요? 시간은 본식 30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호텔 최상층에 자리한 최고급 귀빈 전용실. 천장 중앙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조명이 매끄러운 바닥에 닿아 물비늘처럼 일렁였고 방 안을 꽉 채운 짙고 감비싼 백합향은 그들이 차지한 허영의 크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고급 원목 탁자 위에는 두툼한 사업 계획서가 거만한 자태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표지 중앙에 금박으로 번쩍이는 상표 로고. 바로 민정이 밤잠을 줄여가며 뼈를 깎는 고통 끝에 완성한 조리법을 송두리째 훔쳐다 만든 도둑질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남의 인생을 처참히 짓밟고 쌓아 올린 성곽 위에서 저토록 당당할 수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건우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최고급 샴페인 병을 거머쥐었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잔 안으로 쏟아져 내렸고 건우는 잔을 높이 치켜들며 한껏 상기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이 도장 하나로 단숨에 우리 가맹점은 전국 300개가 되는 거야. 다들 잔들어.
그 호언장담에 혜진과 최 여사의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기괴할 정도로 길게 번졌습니다. 세 사람이 일제히 잔을 부딪히자 허공을 가르는 맑은 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찢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부를 거머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오만한 승리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그 시장바닥 냄새 풍기던 여자가 끓이던 국물을 가지고 이렇게 대기업을 만들어내다니. 그 근본도 없는 것은 평생 밑창 다 달아빠진 낡은 구두나 끌고 다닐 팔자지. 최 여사의 가시돋친 멸시에 혜진이 눈웃음을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님도 참 그런 구질구질한 여자 이야기는 오늘 같은 날 꺼내지 마세요. 입맛 떨어지니까요. 이제 오빠는 전국구 대기업 대표님입니다. 그깟 식당이라던 여자랑은 노는 물이 다르단 거죠. 서로를 치켜세우는 낯짝 두꺼운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탁자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대형유통 본사법무팀장이 두꺼운 계약서 철을 건우의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법무팀장의 표정은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입가에 걸린 직업적인 미소 너머로 매의 눈이 건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항은 사전에 합의된 내용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지요. 정중하지만 묵직한 목소리의 건우는 콧방귀를 뀌며 계약서를 대충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가득한 활자들 속 붉은색 잉크로 아주 작게 인쇄된 끔찍한 계약서에 명시된 상표권 적법성 보증 및 위반 시 즉시 해지 조항 하나가 교묘하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상표권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막대한 위약금 청구, 동시에 정산 대금 전면 보류. 그야말로 이들의 밥줄을 영원히 끊어버릴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화면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당장이라도 저 서류의 뒷장을 제발 읽어보라고 소리치고 싶을 만큼 노골적인 덫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거대한 이익과 샴페인 취기에 완벽히 눈이 먼 건우에게 그 미세한 덫의 글귀가 보일 리 만무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는 신용조차 하지 않은 채 안주머니에서 최고급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만한 펜촉이 두꺼운 종이 위를 거침없이 미끄러지며 건우의 이름 석자를 깊게 새겨 넣었고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계약서를 거칠게 덮으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목을 올가맬 단두대의 칼날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작태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이 완벽하게 성사되자 최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혜진의 어깨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며느리 복덩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이 드디어 상류층에 우뚝 서는구나. 혜진은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며 습관처럼 최신형 휴대전화 화면을 무심코 쓸어내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 쉴 새 없이 움직이던 혜진의 긴 손가락이 얼어붙듯 멈추었고 눈동자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화면 속에는 눈부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정과 그녀의 곁에 선 훤칠한 새 신랑의 사진이 환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혜진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화면을 건우와 최 여사 쪽으로 불쑥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나, 이것 좀 봐요. 그 여자 오늘 재혼한답니다. 그것도 우리랑 같은 이 호텔 바로 아래층 예식장에서요. 사진을 확인한 최 여사는 거친 헛바람을 집어삼키며 신경질적으로 손뼉을 쳐댔습니다. 눈꼬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아이고, 제 주제도 모르고 최고급 웨딩드레스까지 차려입고 난리를 치네. 당장 내려가서 그 꼴을 박살 내줘야지.
감히 우리 아들 앞길에 재를 뿌리려고 같은 호텔을 잡아? 최 여사의 도끼 어린 폐악질의 건우는 여유롭게 자신의 명품 넥타이를 매만지며 코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아내를 향한 지독한 경멸과 현재 권력을 쥔 자신에 대한 무한한 도취감이 끈적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냅둬. 고작해야 동네 시장 바닥이나 전전할 팔자가 마지막으로 발악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내려가서 예정 생각해서 축의금이나 던져주고 우리 전국구 계약 성사된 거나 뼈저리게 느끼게 자랑해주자고. 건우는 겉옷을 걸치고는 당당하고 거만한 걸음으로 귀빈 전용실 문을 향해 나섰습니다. 혜진과 최 여사 역시 그 뒤를 바짝 따르며 곧 마주할 민정이 초라한 얼굴을 떠올리는 듯 경박한 웃음을 나란히 흘렸습니다. 세 사람의 구두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위압적으로 멀어지자 귀빈실 안은 다시금 텅 빈 무게감 속으로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휩쓸고 떠난 뒤 탁자 위에는 건우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은 대형 유통 본사와의 계약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조명의 예리한 빗줄기가 서류의 첫 장을 관통하고 있었고 굳게 닫힌 계약서 틈새 어딘가에는 언제든 터질 준비를 마친 치명적인 폭탄이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은 건우가 사라진 문을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짧은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서명 확보 완료되었습니다. 째깍째깍. 단 3분. 오만한 전남편 일당의 제국을 무너뜨릴 운명의 초침 소리가 식장을 무겁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시선은 순백의 드레스 소매 아래로 드러난 오른쪽 손목의 흉터에 머물렀습니다. 식장을 울리던 시계 초침 소리는 어느새 5년 전 그토록 매섭고 잔인했던 한겨울밤 펄펄 끓어오르던 가마솥의 거친 숨소리로 바뀌며 과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빛 한 줌 제대로 스며들지 않는 비좁고 퀴퀴한 지하실 주방. 민정은 제 몸집보다 거대한 무쇠 가마솥 앞에 위태롭게 서서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오직 완벽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뼈마디가 부서져라 가마솥 앞을 지키던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마솥 안에서 뭉근하게 고아지던 펄펄 끓는 사골 국물이 거칠게 요동치며 허공으로 확 솟구쳐 올랐습니다. 끈적하고 뜨거운 진액이 민정의 얇은 옷소매를 속절없이 뚫고 들어가 가냘픈 오른쪽 손목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살같이 순식간에 벌겋게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에 민정은 바싹 마른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꽉 깨물며 비명을 억지로 삼켜내야만 했습니다. 쥐고 있던 주걱을 내려놓고 다리를 절뚝이며 낡은 싱크대로 달려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돗물 아래에 화상을 입은 손목을 다급히 들이밀었습니다. 붉게 부풀어 오르는 상처 위로 찬 물줄기가 쏟아졌지만 뼛속까지 파고든 지독한 화기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화상 연고 하나 바르지 못한 채 찬물로 대충 열기만 식힌 붉은 상처 위로 민정은 다시금 무거운 식칼을 쥐어야만 했습니다. 칼자루를 꽉 틀어쥔 그녀의 손끝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노란 백열전구 불빛 아래로 훤히 드러났습니다. 수만 번의 고된 수세미질과 억센 칼질로 인해 열 손가락의 지문조차 하얗게 닳아 지워져 버린 거칠고 투박한 손. 그 바로 위 방금 전 끓는 국물에 대어 벌겋게 부풀어 오른 손목의 화상 자국이 처참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정이 이 오만한 집안을 위해 바친 헌신과 뼈아픈 희생의 핏빛 증거였습니다. 사람의 몸이 이토록 망가지도록 철저히 방치하다니 탐욕의 눈먼 이기심에 절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순간
낡은 지하실 주방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매서운 겨울 외풍과 함께 최 여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수입 실크 잠옷이 걸쳐져 있었고 두 눈에는 며느리를 향한 지독한 경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곧이어 계단을 쿵쿵 밟고 내려온 건우가 코를 막으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당신은 제발 그 구질구질한 앞치마 좀 벗고 살아라. 밤에 잠 좀 자려는데 온 집안의 지독한 고기 누린내가 진동을 하잖아. 엄마, 저 여자 당장 내쫓아버려. 몸에 밴 그 시장바닥 냄새 때문에 내가 아주 돌아버릴 지경이니까. 건우의 모욕적인 폭언에 기세가 한껏 솟은 최 여사가 눈꼬리를 매섭게 치켜뜨며 좁은 주방의 공기를 찢을 듯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아이고, 이 야심한 시간에 유난 떨며 비싼 가습이 축내지 마라. 내깎게 밤새 솥단지 붙들고 끓여봤자 맹탕이지. 그게 사람 입으로 넘어갈 음식이나 되겠냐. 당장 가습을 안 꺼? 날선 호통이 주방벽에 매섭게 부딪혀 올리자 민정은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어깨를 웅크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기름때가 까맣게 묻은 낡은 레시피 노트를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꺼내 자신의 등 뒤편으로 다급히 숨기려 했습니다. 그 노트는 민정이 수년간 피땀 흘려 기록해온 수백 가지의 배합 비율이 적힌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끼가 바짝 오른 최 여사의 표독스러운 눈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에 쥔 거 당장 내놔. 우리 집안 돈으로 산 재료로 만든 거니 그 비법도 전부 다 내 거다. 최 여사는 억센 소나기로 낡은 앞치마 끈을 거칠게 낚아채듯 당겼습니다. 그 서슬 퍼런 힘의 중심을 잃은 민정의 몸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 여사는 며느리의 등 뒤로 손을 뻗어 피땀 어린 노트를 우악스럽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세요. 제가 밤낮 없이 쓴 제 전부예요. 민정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기며 최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간절하게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애원하는 며느리의 앙상한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노트를 바닥으로 거칠게 패대기 쳤습니다. 일말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작태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서 근본 없이 고기 냄새 밴 것 주제에 감히 뼈대 있는 우리 집안에 들러붙어? 이딴 낡은 공책 쪼가리가 내 전부야? 내 아들 앞길 그만 망치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최 여사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노트를 다시 주워들더니 양손의 핏대가 서도록 힘을 주고는 거침없이 종이다발을 반으로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종이 뭉치가 무참히 뜯겨나가는 거칠고 둔탁한 소리가 좁은 주방 안의 산소를 통째로 빨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민정의 청춘과 피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레시피 조각들이 마치 생명을 잃은 낙엽처럼 허공을 가르며 처참하게 흩뿌려졌습니다. 며느리의 살점 같은 기록을 눈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리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한 잔인함이 아닐 수 없었죠. 결국 민정은 제대로 된 외투 하나 걸치지 못한 얇은 실내복 차림 그대로 한겨울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짐짝처럼 무참히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충격이 등 뒤를 무겁게 때렸고 살을 에이는 겨울밤의 칼바람이 그녀의 상처투성이 몸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아스팔트 길바닥에 맨발로 웅크린 민정. 파리한 두 뺨 위로 억울함과 회한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추위에 격하게 떨리는 손을 뻗어 하얀 눈구덩이 속에 처박혀 뒹구는
찢어진 레시피 종이 조각 하나를 찾아내 가슴 깊이 움켜쥐었습니다. 가마솥에 끓는 열기에 대어 선명하게 새겨진 오른쪽 손목의 붉은 화상 흉터 위로 얼음장 같은 눈송이가 매섭게 내려앉아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젖은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눈보라를 뚫고 나오는 민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벼려진 강철처럼 견고한 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흉터의 값 그리고 내 땀의 대가 반드시 뼈저리게 받아낸다. 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피 맺힌 맹세가 차가운 겨울바람을 타고 골목길 굽이굽이 날카롭게 흩어져 갔습니다. 저들이 가장 숭배하는 돈과 법의 무게로 그 오만한 명주를 철저하게 끊어놓겠다는 거대한 복수가 잉태되는 참으로 비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수만 번의 칼질로 지문조차 지워져 버린 그녀의 손끝과 화상 흉터는 이제 오만한 그들의 명주를 끊어낼 가장 예리한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장을 울리는 벽시계의 초침은 어느덧 잔인하게 째깍이며 그들에게 남은 3분의 시간을 가차없이 삼켜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그 고귀한 희생을 철저히 기만했습니다. 민정이 피땀으로 완성한 국밥 조리법이 대박이 나자 건우는 혜진과 결탁해 상표권과 가맹사업권을 제 이름으로 쏙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민정을 빈털터리로 한겨울 길거리에 내쫓아버렸던 것입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짐짝처럼 버려져 찢어진 종이 조각을 품에 안고 피눈물을 삼켰던 밤. 그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치던 날들을 지나 어느덧 수개월의 뼈를 깎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짙고 무거운 어둠이 두꺼운 이불처럼 내려앉은 후미진 시장 뒷골목.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숨통을 찌르는 가운데 민정은 여기저기 붉은 녹이 쓴 낡은 포장마차 수레를 홀로 밀며 가파른 비탈길을 묵묵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무가 완전히 달아빠진 바퀴가 얼어붙은 길바닥을 긁으며 무거운 소리를 냈고 그녀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는 하얀 입김이 짙은 안개처럼 피어올라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붉게 부어오른 손끝으로 가스밸브를 열고 불을 켜자 푸른 불꽃이 어둠을 가르며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밤새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커다란 무쇠 가마솥 밑바닥부터 서서히 뜨거운 열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내 뽀얗고 진하게 우러난 고기 국물의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채워나갔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빈손으로 쫓겨났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고 아스팔트 틈새를 뚫고 자라나는 잡초처럼 다시 삶의 불씨를 지펴 올린 참으로 눈물겨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버려진 빈 종이 상자를 줍던 시장 단골 할머니가 깊게 굽은 허리를 이끌고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낡고 보풀이 일어난 스웨터 주머니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캔 커피 하나를 꺼내더니 민정의 얼룩진 안치마 주머니 속에 말없이 찔러 넣어주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피가 맺힌 할머니의 거친 손등이 민정의 차가운 손끝에 맞닿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세댁. 이 엄동설 안에 매일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이 참 많아. 이거 쥐고 꽁꽁 언손 좀 녹여가며 해. 새댁이 밤새 정성껏 끓여주는 이 진한 고기 국물 맛이 아주 일품이라 내 이 골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어머나 할머니, 매번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셔서 제가 정말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캔 커피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온기가 얇은 옷감을 뚫고
민정의 언살같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냉혹하게 모든 것을 빼앗고 맨발로 내쫓았던 전남편과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장 사람들의 투박하고 진실한 온정에 민정의 눈시울이 걷잡을 수 없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밤새 살을 에이는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철가방을 나르던 청년 배달원이 다급한 걸음으로 천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청년은 꽁꽁 언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민정이 뚝배기에 고기를 듬뿍 얹어 내어준 뜨거운 국밥 그릇을 양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국물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뜨겁게 넘어가자 청년의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한 안도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숟가락으로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낸 청년이 빈 그릇을 내밀며 민정과 손이 가볍게 맞닿았습니다. 밤새 오토바이 손잡이를 쥐느라 붉게 튼 청년의 손과 수만 번의 칼질과 설거지로 지문조차 하얗게 달아버린 민정의 투박한 손. 그것은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귀한 노동이 겹쳐지는 눈부신 연대의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저 밑바닥부터 뭉클함이 차오르는 참으로 따뜻한 장면이었죠.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진 틈을 타 민정은 희미하게 깜빡이는 백열전구 불빛 아래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시장 문방구에서 산 1,000원짜리 낡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힘주어 적어가며 머릿속에 맴도는 새로운 조리법을 빼곡하게 남겼습니다. 과거 시어머니에게 갈기갈기 찢겨나갔던 조리법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수백 번의 뼈를 깎는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압도적인 맛의 결정체였습니다. 가마솥 열기에 대어 선명하게 새겨진 손목의 붉은 흉터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파렴치 한들을 무너뜨릴 반격을 강철처럼 벼려내는 단단한 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허름한 포장마차 안으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정갈한 구두 발소리가 찾아들었습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말끔한 최고급 정장 차림의 남자. 바로 진우였습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좁고 흔들리는 의자에 개의치 않고 앉아 민정이 내어준 뚝배기를 바닥까지 말끔하게 비워내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히 압도적이군요. 이건 남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교활한 자들이 훔쳐다가 쉽게 베낄 수 있는 얄팍한 맛이 아닙니다. 정직한 땀방울과 인내가 녹아든 진짜 노동의 맛이죠. 그자들이 훔쳐간 껍데기 따위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진우의 묵직하고 깊은 음성이 포장마차에 찬 공기를 가르며 민정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진우는 안주머니에서 두꺼운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대형 유통 본사 최고 경영자라는 직함이 금박으로 새겨진 명함 한 장과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낡은 탁자 위로 묵직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상표권 등록 절차와 영업비밀 보호법이 빈틈없이 명시된 전남편과 최 여사의 오만한 숨통을 옥죄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처단의 설계도였습니다. 단순히 저들에게 뺏긴 걸 되찾는 수준으로 만족해선 안 됩니다. 저들이 전국에 가맹점을 차렸다는 헛된 환상에 취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단 한 번의 서류로 본사 카드 결제망과 모든 자금줄을 끊어내고 완벽하게 사지를 묶어버릴 거대한 그물을 짜야 합니다. 민정은 진우의 치밀한 법적 처단 계획이 담긴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깊고 뜨거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을 뻗어 진득한 붉은 인주를 엄지손가락에 깊게 묻혔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장 위로 지문조차 달아버린 민정의 투박한 엄지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직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오직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돈과 계약서의 논리로 그들의 모든 것을 철저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합법적인 덫이 완성되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은 가마솥 불빛에 일렁이는 진우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시작하죠. 허름한 포장마차 위에서 시작된 피 한 방울 튀기지 않는 완벽한 경제적 사형 선고, 서류에 찍힌 붉은 인주의 선명한 빛깔은 어느새 현재 예식장 벽면에 걸린 시계의 붉은 초침으로 이어져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째깍 째깍. 민정은 주저앉지 않고 마침내 이 통쾌한 복수의 무대 위에 당당히 섰습니다. 벼랑 끝에서 벼려낸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고 전 남편의 목줄을 겨눈 운명의 시계 초침은 어느덧 1분을 가차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톱니바퀴가 과거에 지독했던 눈보라와 가마솥의 열기를 뚫고 다시 눈부신 크리스탈 조명이 쏟아지는 현재의 최고급 귀빈 전용 예식장 한가운데로 매섭게 돌아왔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들의 거친 난입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넓은 홀. 최고급 정장과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차려입은 하객들의 당혹스러운 수군거림이 거친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싸늘한 경멸의 눈초리조차 자신들을 향한 부러움과 찬사로 완벽하게 착각한 것일까요? 건우는 입가에 거만한 미소를 비릿하게 매단 채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더 오만하게 나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이 찰나의 순간을 한껏 즐기며 건우는 꼿꼿하게 다려진 명품 재킷의 단추를 신경질적으로 풀어헤쳤습니다. 이어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드넓은 예식장 전체를 꽉 채우도록 날선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어디서 지독한 고기 냄새나 풍기던 여자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최고급 드레스를 걸친 채 신분 세탁을 하려 들어 내깎게 여기서 우아한 척 발악해봤자 결국 시장바닥 시궁창 인생이지. 똑똑히 들어라. 난 방금 위층 귀빈 전용실에서 국내 굴지의 대형 유통 본사랑 전국 300개 가맹점을 꽉 쥐고 흔들 물류 독점 계약의 도장까지 확실하게 찍고 내려온 길이다. 감히 내 따위가 평생을 목 빠지게 올려다봐도 절대 닿을 수 없는 완벽하게 높은 곳에 섰단 말이다. 오로지 전처의 피땀 어린 조리법을 파렴치하게 도둑질에 쌓아 올린 모래성 위에서 저토록 아나무인으로 굴자니 참으로 낯짝 두껍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건우의 허풍 섞인 호언장담이 홀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르자 그의 뒤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최 여사 역시 질세라 앞으로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듬직하고 기골이 장대한 그러나 아직 하객들을 향해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단상 쪽에 조용히 뒤돌아서 있는 새 신랑 진우의 떡 벌어진 뒷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천박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참나. 등치만 번지르르하게 크면 뭐해? 속은 빚더미로 텅텅 빈 깡통일 텐데. 어디서 사업하다 망해서 내일 모레 길바닥에 나앉을 늙은이를 교묘하게 꼬여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 드나 본데 당장 꿈깨라. 우리 잘나가는 대기업 대표 아들 앞길에 더러운 흙탕물 튀길 생각일랑 당장 접고 이 식장에서 짐 싸서 꺼져. 주제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어딜 넘봐. 최 여사의 굵은 목에 걸린 값비싼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경박한 움직임에 맞춰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천박한 폐악질에 신나게 장단을 맞추듯 혜진이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가볍게 걸어와 민정의 바로 곁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혜진의 몸에서 훅 끼쳐오는 짙고 인공적인 명품 향수 냄새가 예식장을 아름답게 장식한 순백의 생화 백합 향기를 불쾌하게 짓눌렀습니다.
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민정의 손을 아래로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은방울꽃 부케를 꽉 쥐고 있는 민정의 두 손. 수만 번의 거친 칼질과 뜨거운 뚝배기 열기에 대어 지문이 하얗게 달아버린 투박한 손끝과 오른쪽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화상 흉터가 레이스 소매자락 아래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는 손을 향해 혜진은 화려하게 치장된 자신의 매끄러운 손가락을 길게 뻗어 노골적으로 삿대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가까이서 보니까 더 흉측하고 불쌍하기도 해라. 뼈 빠지게 밑바닥에서 고생만 하느라 지문도 다 달아빠진 그 쓸모없는 손으로 저 빚 많고 무능력한 늙은 신랑 밥수발이나 평생 잘 드세요. 우리는 오늘부터 전국구 프랜차이즈 대표님, 사모님 소리 들으며 당신이 평생 못 볼 돈방석 꽃길만 걸을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객들이 모두 똑똑히 들으라는 듯 낭낭하고 교태 섞인 목소리로 쏟아내는 지독한 조롱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도 타인의 아픈 상처를 후벼 팔 수 있는지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의 등줄기마저 꼿꼿해지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작태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혜진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최 여사의 폐악질에도 눈동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턱을 가볍게 치켜들고 바위처럼 꼿꼿하게 선 그녀의 입가에는 가여운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차분하고 우아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민정의 맑고 단단한 시선은 눈앞에서 광대처럼 날뛰는 세 사람을 가뿐히 넘어 허공 어딘가로 깊숙하고 묵직하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정확히 30분 전 신랑 진우가 대형 유통 본사 법무팀장을 통해 건우의 눈앞에 교묘하게 밀어 넣었던 그 최고급 계약서의 모습이 사진처럼 뚜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샴페인 취기와 탐욕에 흠뻑 빠져단 한 글자도 제대로 읽지 않고 오만하게 서명해버린 그 가득한 활자들. 그 중에서도 붉은색 잉크로 밑줄이 쳐져 있던 치명적인 계약서에 명시된 상표권 적법성 보증 및 위반 시 즉시 해지 조항 문구가 시퍼렇게 벼려진 단두대의 칼날처럼 민정의 눈앞에 선명하게 번쩍였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본 브랜드의 합법적인 상표권자 및 영업비밀 원소유자가 아닐 경우 본 계약은 그 즉시 무효로 파기된다. 아울러 막대한 위약금 청구와 동시에 본사의 모든 물류 납품 및 대금 지급을 전면 중단한다. 오직 이 오만하고 교활한 자들의 돈줄을 단숨에 끊어내기 위해 민정과 진우가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완벽하고 촘촘하게 직조해낸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허공을 응시하던 민정의 시선이 천천히 거두어지더니 곧장 눈앞에서 승리감에 도취해 거친 숨을 내뱉는 건우의 두 눈에 정확히 내리꽂혔습니다. 민정은 순백의 드레스 자락을 우아하게 끌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입가에 얼음보다 차갑게 가라앉은 미소를 띤 채 속삭이듯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결코 높지 않았지만 넓은 예식장을 채운 그 어떤 소음보다도 날카롭고 매섭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당신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멍청하네. 아까 위층 라운지에서 자랑스럽게 도장 찍고 왔다는 그 대기업 물류 계약서 말이야. 혹시 그 가득한 종이 사이에 숨어있던 가장 중요한 조항단 한 줄도 못 읽었나 봐요? 자신만만했던 건우의 얼굴에 걸려있던 오만한 미소가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민정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건우의 눈동자를 깊게 파고들며 마침내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완벽한 경제적 사형 선고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합법적인 상표권자가 아닐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엄청난 위약금과 함께 모든 납품과 대금 정산이 즉각 중단된다는 조항 말이야. 내 조리법 도둑질에서 대표 놀이하느라 넋이 나가서 그렇게 치명적인 덫이 당신들 목줄을 꽉 조르고 있는 줄도 몰랐어? 그 서리빨 같은 선고가 떨어지고 명함이 대리석 바닥에 닿은 지 정확히 1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턱이 막힐 듯한 정적을 깨고 건우의 주머니 속 최신형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귀에 가져다 댄 건우의 귓가로 수화기 넘어 다급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전국 물류센터에서 우리 가맹점들로 향하던 100여 대의 납품 트럭들에 전부 출고 보류가 떨어졌습니다. 본사 지시로 즉각적인 회항 및 납품 중단 조치랍니다. 전국 수백 개의 가맹점으로 당장 오늘 밤 향해야 할 핵심 식자재 공급망이 단 한순간에 차단된 것입니다. 물류가 끊기면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심장이 멎는 것과 다름없었기에 건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만방자했던 제국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고 벽시계의 초침은 가차없이 돌아가며 그들에게 남은 시간을 1분 30초로 잔인하게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붉은 입술에서 흘러나온 단호하고 서리빨 같은 선고. 위층 귀빈실에서 거침없이 만년필을 휘갈겼던 전남편 건우의 널찍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웃음을 흘리던 혜진과 최 여사의 얼굴 역시 핏기가 흔적 없이 가시며 밀랍 인형처럼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눈보라치던 5년 전 그 밤 무참히 찢겨나갔던 낡은 레시피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예식장의 조명 아래에서 피할 수 없는 완벽한 올가미가 되어 이들의 심장을 겨누는 통쾌한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민정의 단호하고 매서운 경고가 화려한 예식장의 공기를 예리하게 갈랐지만 거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 샴페인 취기에 흠뻑 빠져있던 건우의 둔한 두뇌는 그 말뜻을 당장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건우는 잔뜩 구긴 미간을 일그러뜨리며 이게 대체 무슨 실없는 농담이냐는 듯 거친 호흡을 집어삼키며 비릿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고만장했던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단상 쪽을 향해 미동도 없이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 있던 듬직한 새 신랑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무겁게 방향을 틀어 건우 일당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뿜어내는 훤칠한 체격의 남자. 바로 대형 유통본사의 실질적 지배자, 신랑 진우였습니다. 그의 단단하고 날카로운 얼굴선이 밝은 빛이 쏟아지는 크리스탈 조명 아래 온전히 드러나자 콧방귀를 뀌며 민정을 조롱하려던 건우의 입술이 우스꽝스럽게 반쯤 벌어진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불과 30분 전 위층 귀빈실의 육중한 탁자 위에 거만하게 펼쳐져 있던 대형 유통 본사 안내 책자 첫 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압도적인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끝을 모르고 솟구쳐 오르던 건우의 등줄기를 타고 냉랭한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말끔한 구두를 한 걸음 내디뎌 건우의 코앞까지 거침없이 다가섰습니다. 자신보다 한 뼘은 더 크고 거대한 진우의 위압적인 자태에 완벽하게 짓눌려 건우는 쥐어짜 내던 거만한 호흡마저 멈춘 채 저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죠. 진우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잿빛이 되어가는 건우를 조용히 내려다보더니 안주머니에서
묵직하고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가죽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길고 단단한 손가락이 두꺼운 명함 한 장을 가볍게 뽑아내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건우의 구둣발 앞으로 던졌습니다. 매끄러운 바닥 위로 명함이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습니다. 남의 잔칫날에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불청객으로 들이닥친 분들에게 굳이 따뜻한 축하를 기대하진 않을 테니 불필요한 인사는 생략하죠. 방금 위층에서 내 이름 석자가 굵게 적힌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도장을 찍고 내려오셨더군요. 내가 대형 유통본사 대표이사 한진우입니다. 진우의 낮고 묵직한 음성이 공간을 강하게 때리자마자 건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마저 잊은 채 다급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었습니다. 그곳에 선명하게 박힌 대형 유통본사 대표 한진우라는 황금색 글씨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 건우의 벌겋게 달아올랐던 얼굴에서 남은 핏기마저 흔적 없이 가시며 완벽하게 질려버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끝이 격하게 떨리며 명함이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민정을 깎아내리던 혜진과 최 여사 역시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 여사의 거친 호흡에 맞춰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저 남자가 그 대기업 대표라고? 다리에 힘이 완벽하게 풀려버린 최 여사는 비틀거리며 곁에 선 혜진의 어깨를 옷이 찢어질 듯 부여잡았습니다. 혜진 역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입술을 지식이고 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늙은이라며 조롱했던 새 신랑이 자신들에게 전국구 물류망을 쥐어줄 대기업의 진짜 주인이었다니. 참으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이었죠.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경제적 사형 선고에 덫에 걸어 들어온 그들의 비참한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민정은 제 곁에 선 진우의 굳건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건우가 사시나무 떨듯 완벽한 패닉에 빠져 있는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따뜻하게 얽혔습니다. 이혼 후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억척스럽게 짐을 짊어졌을 때 진우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민정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이었습니다. 가마솥 불빛 아래에서 붉은 화상 흉터를 부끄러워하며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려던 민정의 거친 손을 진우는 지금처럼 다정하고 굳건하게 감싸주며 말했었죠. 이건 부끄러운 상처가 아닙니다. 그 어떤 화려한 보석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정직하고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숭고한 훈장입니다. 벼랑 끝에 서서 얼어붙어 가던 민정의 마음을 단숨에 녹여주었던 그 진심.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가장 단단한 연대를 이룬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 가장 압도적이고 자비 없는 복수의 한가운데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기다렸다는 듯 우아하고 당당한 손길로 순백의 웨딩드레스 안쪽 비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수만 번의 억센 칼질로 지문조차 하얗게 달아버린 그녀의 투박한 손끝에 단단하게 쥐어진 것은 여러 겹으로 꼿꼿하게 코팅된 상표권 등록증, 원본과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법원의 서류 뭉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벼려낸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자비 없는 합법적 무기였습니다. 민정은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올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우의 명품 재킷 가슴팍을 향해 가볍지만 묵직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모서리가 가슴을 찌르자 건우가 숨을 들이켜며 어깨를 움츠렸고
민정은 하객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이게 방금 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은 그 오만한 계약서의 대답이야. 법원이 명백하게 인정한 네가 도둑질해간 그 이름과 맛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완벽하게 증명하는 서류. 넌 방금 대형 유통본사의 거대한 물류망을 얻은 게 아니라 내 함정에 스스로 제 발로 걸어들어와 내 자금줄을 영원히 끊어버릴 명분을 직접 바친 거란 뜻이지. 똑똑히 확인해. 민정의 선고가 식장을 무겁게 울린 직후였습니다. 예식장 전체를 감싸고 있던 공기가 거칠게 뒤틀리며 단상 뒤편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거대한 대형 스크린과 로비 곳곳에 설치된 수십 대의 모니터들이 일제히 무거운 기계음을 뱉어내며 암전되었습니다. 눈부신 웨딩 사진과 화려한 조명이 순식간에 사라진 홀 안에는 턱이 막힐 듯한 정적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윽고 까맣게 죽어있던 거대한 화면 위로 피눈물처럼 붉고 굵직한 글씨가 살벌한 빛을 뿜어내며 떠올랐습니다. 상표 사용 중지 요청 및 계약 해지 통지 발송 완료.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건조한 문구였지만 그것은 전 남편 건우와 최 여사가 남의 피눈물을 쥐어짜며 쌓아 올린 오만한 왕국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붉은 고지문의 불빛이 잿빛으로 질려버린 건우 일당의 절망적인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었고 숨죽이고 있던 수백 명의 하객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공식 선고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일제히 무거운 탄성을 쏟아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처절한 고지문 불빛 아래 건우의 두 무릎이 속절없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조명에 기괴하게 물든 그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졌고 방금 전까지 기고만장했던 남자의 처참한 몰락에 홀 안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죠. 민정은 기형적으로 굳어버린 건우의 요동치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단단한 걸음으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감정이 완벽하게 걸러진 냉랭한 미소가 단단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같은 건 필요 없죠? 방금 스크린에 뜬 글씨, 그깟 얄팍하고 교활한 머리로도 충분히 이해했을 테니까. 당신들이 내 피땀을 훔쳐다 만든 그 상표 이름과 그 맛 이제 단 한순간도 당신들 것이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당신들 소유였던 적이 단 1초도 없었지. 민정의 벼려진 강철 같은 목소리가 예식장의 무거운 정막을 단숨에 갈라버렸습니다. 남의 살점을 도둑질에 호의호식하던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마침내 가장 높은 곳에서 벼랑 끝으로 처박히는 완벽한 경제적 사형 선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단호한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진우가 자신의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침이 움직여 정확히 2분째가 되는 순간 진우는 곁에 서 있던 대형 유통본사 운영팀을 향해 턱짓으로 묵직한 실행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검은 정장을 빼입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무전기 버튼이 눌리며 예리한 기계음이 홀 안의 공기를 연속해서 갈랐습니다. 곧이어 단상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진우의 수석 비서가 손에 든 보고용 단말기를 내려다보며 냉철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결제망과 금융사에 즉각 통보했습니다. 현재 시각부로 저들의 기업 계좌로 향하는 카드 결제 정산 보류 절차에 들어갔고 모든 거래 중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핵심 자금 흐름 차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조차 쓰지 않은 육성이었지만 그 폭발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회사의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매일 수억 원의 현금과 피 같은 돈줄이 완전히 동결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메워야 할 어음과 대출 이자가 산더미인데 정산망이 막혀버렸으니 건우의 널찍한 어깨가 극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던 건우는 본사 재무팀에 다급하게 확인 전화를 걸기 위해 바지 주머니 속으로 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공포에 질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손가락은 통제력을 잃고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회사 정산이 막히면 다 끝장인데. 허둥지둥 최신형 휴대전화를 꺼내 올리던 찰나 미끄러운 기기가 그의 소나기를 속절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매끄러운 바닥 위로 휴대전화가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액정 화면이 거미줄처럼 처참하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감히 그것을 주워 올릴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허공에 손을 허우적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참으로 볼품없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작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건우의 절망을 무참히 비웃기라도 하듯 비서의 차갑고 사무적인 보고가 연달아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전국 물류센터에 대기 중이던 식자재 납품 트럭 출고는 전면 보류되었고 즉각적인 회항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시각부로 해당 가맹점을 향한 대형 유통 본사의 모든 식자재 공급 계약이 파기 절차에 들어갑니다. 수백 개의 가맹점으로 당장 오늘 밤 향해야 할 식자재 트럭 100여 대의 바퀴가 멈춰 선 상황이었습니다. 전국구 대기업 대표라며 귀빈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건우의 오만한 꿈이 젖은 휴지 조각이 되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 끔찍한 파멸의 소리를 듣자마자 옆에서 오만하게 삿대질을 해대던 혜진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혜진은 갑자기 산소가 부족해진 사람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거친 숨을 들이마시며 제 가슴팍의 명품 드레스 자락을 찢어질 듯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혜진의 도끼 어린 시선이 민정이 아닌 건우를 향해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오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완벽하게 다 당신 거라고 나한테 사모님 소리 평생 듣게 해준다고 했잖아. 저 여자가 왜 진짜 주인이야? 당신이 내 인생 다 망쳐놨어. 이 구제 불능인 인간아. 혜진은 뾰족한 구두 굽으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으며 건우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치켜세우던 얄팍한 애정이 돈줄이 끊기자마자 산산조각 나며 서로를 물어뜯는 꼴이라니. 참으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혜진의 히스테릭한 비명 곁으로 방금 전까지 늙은 백수라며 진우의 뒷모습을 조롱하던 최 여사의 두 다리마저 고장난 듯 꺾여버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최 여사는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비싼 치맛자락이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손톱이 부러지도록 바닥을 긁어대며 곡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아들 대표 자리가 다 날아가네. 세상에 저 독한 여자가 우리 집안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건우야, 빨리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남의 인생을 짓밟고 피눈물을 뽑아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뼛속 깊이 깨달아가는 그들의 핏기 가신 얼굴을 보니 징벌의 쾌감이 척수까지 짜릿하게 타고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완벽하고도 처절한 붕괴의 현장을 차분하게 내려다보며 민정이 마지막 쐐기를 박듯 서리빨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울고불고 서로 남 탓할 시간 없을 텐데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을 믿고 전 재산을 바친 가맹점주 전원에게 상표권 위반 사실과
물류 중단 안내문이 휴대폰으로 일제히 발송됐어요. 이제 곧 그 사람들의 피 끓는 분노와 수백억 대의 손해배상 청구서가 당신들 목을 옥죄러 올 거란 뜻이죠. 마침내 카운트다운의 바늘은 그들에게 남은 시간을 단 30초로 밀어넣으며 악인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졸라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3분째를 알리는 시계의 묵직한 울림과 동시에 진우의 그룹 법무팀이 보낸 전자 내용 증명이 건우의 휴대전화 화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상표권 도용에 따른 계약 해지, 거액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이 치명적인 소식은 주요 투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순식간에 투자금 회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 3분 모든 정산이 멈추고 납품이 끊기며 수백억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처절하게 물들인 완벽한 경제적 사형 선고문이 예식장 안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최고급 호텔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단상 아래로 신속하게 모여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통신용 이어폰을 낀 그들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전남편 건우 일당과 달리 보안 요원들은 그 어떠한 물리적 완력이나 거친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장갑을 낀 단단한 손을 허공에 뻗어 길을 가로막고는 정중하지만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강압적인 태도로 식장 밖을 향한 퇴장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그 무언의 압박은 멱살을 잡혀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처사였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귀빈 하객들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멸시의 눈빛이 일제히 전남편 건우와 최 여사의 정수리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무참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독점 계약을 맺은 전국구 대표라며 핏대를 세우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자들이 남의 피땀을 도둑질한 파렴치한으로 전락하여 쫓겨나는 꼴이라니 참으로 쥐구멍이라도 기어들어가고 싶을 만큼 비참하고 통쾌한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건우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중심조차 잡지 못하는 두 다리를 마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매단 듯 힘겹게 끌어당겼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난 자신의 휴대전화를 황급히 주워들고는 도망치듯 로비를 향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여사 역시 자랑스레 꼿꼿하게 치켜들었던 고개를 푹 숙인 채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명품 치맛자락이 바닥에 끌려 더러워지는 것도 모르고 보안 요원들의 거대한 체구에 밀려 식장 밖으로 처참하게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이 쫓겨나자마자 웅장하고 육중한 참나무 문이 예리한 마찰음을 내며 그들의 등 뒤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조명의 따뜻한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얼음장같이 차갑고 넓은 로비에 세 사람이 초라한 오물 뭉치처럼 덩그러니 남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리기가 무섭게 건우의 손에 꽉 쥐어진 순간 휴대전화에서 기기가 터져나갈 듯한 기괴한 소리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연달아 울려대는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알림음이 적막한 로비의 벽에 부딪혀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남은 명주를 완벽하게 끊어버리러 오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끔찍하고 집요하게 들렸습니다. 건우는 시체처럼 잿빛으로 질려버린 얼굴로 거미줄처럼 갈라진 액정 화면을 홀린 듯이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 위로는 피를 말리는 통보창들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유통 본사 긴급 통보. 귀사의 상표권 분쟁 및 기만행위 리스크로 인해 금일부로 대형 유통 본사를 통한 모든 정산 대금, 투자 및 이익
지급 전면 보류 통보. 금일부로 일체의 대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물류 출고 취소 안내. 전국 100여 대 납품 트럭 본사 회항 완료. 일체의 식자재 공급 계약이 파기 및 중단되었음을 알립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핏발선 눈에 담을 때마다 건우의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기형적으로 팽창했습니다. 목이 졸린 사람처럼 거친 헛바람을 들이켰고 멀쩡한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당장 내일 아침에 은행에 막아야 할 대출 이자랑 가맹점 어음이 수십억인데 한순간에 대금 정산이 막혀버리면 우리 회사는 당장 부도라고. 내일 해가 뜨기도 전에 길바닥에 나앉는단 말이야. 지옥에 떨어진 듯한 건우의 처절한 절규가 로비 천장을 때리자 넋을 잃고 서 있던 혜진의 손끝에서 힘이 속절없이 풀려버렸습니다. 사모님 행세를 하며 목숨처럼 애지중지 품에 안고 있던 한정판 명품 가방이 매끄러운 바닥 위로 무참히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가방의 금속 장식이 부서지며 요란한 파열음을 뱉어냈고 그 안에 들어있던 화려하고 값비싼 수입 화장품들이 처참하게 쏟아져 나와 더러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산산조각난 자신의 얄팍한 허영심을 멍하니 내려다보더니 이내 핏발선 도끼 어린 눈으로 건우를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어리석고 무능한 인간아, 내일 아침에 다 망한다고? 나한테 평생 돈방석에 앉혀주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전처가 만든 기술이나 훔쳐서 사기나 치고 다닌 거였어? 내 청춘,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내놔, 이 천하의 몹쓸 인간아. 혜진은 뾰족한 네일아트를 한 손으로 건우의 명품 재킷, 멱살을 거칠게 틀어주며 악다구니를 쏟아냈습니다. 바닥으로 추락하자마자 그 알량했던 애정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서로를 향해 발톱을 드러내는 그 천박한 작태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폐악질 옆에서 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최 여사는 제 가슴을 거칠게 내리치며 이성을 잃은 듯 기괴한 숨소리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분통 터지는 억울함에 호흡이 가빠오던 최 여사는 결국 눈가에 핏줄이 터질 기세로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곡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대기업 대표 소리 듣는 거 보려고 그 긴 세월을 버텼는데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저 천박하고 독한 여편니가 우리 집안 씨를 아예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이고, 분통 터져서 내가 어찌 살란 말이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가슴을 치며 바닥을 구르는 시어머니의 추악한 오열과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혜진의 귀 찢어지는 비명. 그 아비규환의 지옥도 속에서 건우는 극도로 경직되어 통제력을 잃은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쥐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굳게 닫힌 예식장 참나무 문이 아주 미세한 틈새 사이로 눈부신 크리스탈 조명을 온몸으로 받으며 바위처럼 당당하고 고귀하게 서 있는 민정의 실루엣이 건우의 흐려진 시야에 정통으로 꽂혀들었습니다. 그 압도적이고 찬란한 실루엣을 마주한 순간 건우의 뇌리에 벼락 같은 깨달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결코 운이 나빠서 벌어진 단순한 사업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매서운 눈보라가 치던 겨울밤 가마솥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전처를 맨발로 내쫓고 피땀 어린 레시피를 무참히 찢어버렸던 그 알량하고 악독한 죄가 마침내 시퍼런 칼날이 되어 자신의 재물과 명주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지독한 후회와 공포로 일그러진 건우의 두 눈에서 핏물이 섞인 듯
끔찍한 눈물이 볼을 타고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적막한 로비 한가운데로 비참하게 내쫓긴 찰나 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건우의 눈동자에 기괴하고 절망적인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순간에 수백억 단위의 모든 자금줄과 물류망이 끊겼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의 알량하고 빈약한 이성을 하얗게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건우는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건장한 호텔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힌 채로 발악하며 밀쳐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단단한 손이 제지할 틈조차 주지 않고 건우는 사냥꾼이 덫에 걸려 발악하는 형국으로 굳게 닫힌 예식장 참나무 문 앞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육중한 문이 황금빛 문고리에 매달려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거칠게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힌 예식장 문고리를 다급하게 부여잡고 흔들며 뱉어내는 둔탁한 금속 마찰음이 로비의 무거운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민정아, 제발 문 좀 열어봐.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가 한때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대로 무너져서 망하면 우리 가맹점 100개, 아니 그 불쌍한 점주들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다 날아간다고. 그 선량한 사람들 다 길바닥에 나앉게 해서 죽일 작정이야? 나한테 앙심 품은 건 알겠는데 제발 그 사람들 목숨 생각해서라도 나 좀 살려줘. 자신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인생이 박살나게 생긴 점주들을 뻔뻔하게 방패막이로 삼아 비열한 감성팔이를 시도하다니. 참으로 낯짝 두껍고 구역질이 올라오는 작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남의 목숨을 핑계대는 그 찌질한 울부짖음이 넓은 로비 천장에 처절하게 메아리칠 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참나무 문이 미세한 마찰음을 내며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어진 문틈 사이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눈부신 크리스탈 조명의 따뜻한 황금빛과 함께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은 신부 민정이 차갑게 가라앉은 얼굴로 그 좁은 틈새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빛을 등지고 선 민정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그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한 줌의 알량한 동정심조차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 문고리에 흉하게 매달려 거친 숨을 내뱉는 건우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완벽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입에 발린 그 역겨운 소리 당장 집어치워. 당신들에게 속아 넘어가 피 같은 전 재산을 바친 그 선량한 가맹점주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진우 씨와 대형 유통 본사 법무팀이 당신들 돈줄을 끊어버리기 전에 이미 다 완벽하게 준비해뒀어. 기존 점주들 중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내 새로운 브랜드로 안전하게 승계될 거야. 당장 내일 아침부터 점주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상적인 식자재 공급망을 가동할 거야. 자신의 얄팍한 수가 바닥까지 간파당하자 건우의 입술이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심하게 흔들리는 건우의 눈동자에 가장 날카로운 쐐기를 가차없이 박아 넣었습니다. 내가 방금 무참하게 짓밟고 전부 끊어버린 건 오직 남의 피눈물 어린 레시피 훔쳐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내던 당신들 본사의 그 썩어빠진 자금줄 딱 하나뿐이야. 아무 죄 없는 점주들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얄팍하게 목숨 구걸하지 마. 당신들이 치러야 할 죗값은 천문학적인 위약금 소장과 함께 온전히 당신들 몫이니까. 민정의 붉은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철저하고도 자비 없는 대비책에 건우가 쥐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속절없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주들을 인질 삼아 이 파국을 모면해 보려던 교활한 계산이 산산조각 나자 건우의 벌겋게 달아올랐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완벽하게 소멸해 버렸습니다. 널찍한 두 다리에서 버틸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며 건우는 문고리를 쥔 손을 놓고 차가운 바닥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건우가 넋을 잃고 고장난 헛개비처럼 쓰러진 곁으로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입에 거품을 물 기세로 헐떡이는 최 여사를 향해 우아하게 몸을 살짝 숙였습니다. 풍성한 실크 드레스 자락이 매끄러운 바닥에 사각거리며 닿는 소리조차 최 여사에게는 제 목을 베러 오는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끔찍하고 두렵게 들렸을 겁니다. 민정은 과거 곰팡내 나던 지하실 가마솥에 끓는 열기에 대어 붉게 흉이 진 제 오른쪽 손목에 거친 상처를 반대편 손으로 천천히 감싸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에 질려 몸을 떠는 최 여사의 귓가를 향해 조용하지만 시퍼렇게 벼려진 비수 같은 한마디를 깊숙이 꽂아 넣었습니다. 어머님, 아까 제 예식장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와서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천박하게 국밥 냄새 풍기는 것이라고 비웃으셨던가요? 그런데 어쩌죠?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벌레 보듯 짓밟았던 그 시장 바닥의 국밥 냄새가 결국 당신들이 남의 피눈물을 짜내 만든 그 오만한 모래성을 단 한순간에 잿더미로 전부 태워버렸네요. 그 서리빨 같은 속삭임이 고막을 파고들자 최 여사는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반박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친 숨소리만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위에 군림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탐욕스러운 얼굴은 이제 완벽한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마치 혼이 빠져나간 흉측한 인형을 보는 듯 참으로 꼴 좋은 노릇이었죠. 한치의 자비도 없는 성고와 완벽한 확인 사살을 마친 민정은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려 몸을 꼿꼿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미세한 틈을 벌리고 있던 거대한 참나무 문이 양쪽에 대기하던 보안 요원들에 의해 묵직하게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눈부시게 빛나던 예식장 안의 세상이 서서히 좁아지더니 이내 거친 파열음과 함께 문이 빈틈없이 닫히며 건우 일당의 시야를 가차없이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얼음장같이 차갑고 적막한 로비에는 단 한순간의 알량한 욕심으로 모든 것을 잃고 완벽하게 파멸해버린 세 사람만이 초라하고 비참한 꼴로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굳게 닫힌 두꺼운 문 너머로는 수백 명의 하객이 일제히 쏟아내는 뜨거운 환호성과 새로운 부부의 시작을 축복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벅차게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어둠이 깔린 문 밖의 세 사람에게 남은 것은 당장 내일 아침 그들의 명주를 조르러 들이닥칠 수백억 대의 위약금 청구서와 평생을 허덕여야 할 끔찍한 빚더미의 굴레뿐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악인들의 경제적 밥줄을 완벽하게 끊어낸 참으로 눈부시게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사이다 복수의 끝맺음이었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고 잔혹했던 예식장에서의 단죄로부터 거친 파도 같은 시간들이 묵묵하게 흘러간 뒤였습니다. 전국구 프랜차이즈 대표를 꿈꾸며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던 건우의 호화로운 본사 사무실은 이제 잿빛 먼지와 절망만이 뒹구는 처참한 폐허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값비싼 수입 가죽 소파와 육중한 테이블 위에는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붙여놓고 간 시퍼런 가압류 딱지가 마치 끔찍한 낙인처럼 빈틈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형 유통본사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분노한 가맹점주들이 연합하여 걸어온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단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추락하여 완벽하게 파산해버린 겁니다. 남의 피눈물을 쥐어짜 내어 쌓아 올린 모래성의 비참한 말로라니 참으로 뿌린 대로 거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평생을 며느리의 희생 위에 군림하며 우아한 사모님 소리만 듣고자 했던 최 여사는 매캐한 곰팡내가 진동하는 도시 외곽의 빛 한 줌 들지 않는 비좁은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고 거들먹거리던 화려한 진주 목걸이는 빚쟁이들에게 빼앗긴 지 오래였고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은 최 여사의 메마른 입에서는 쉰내 나는 곡소리만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하고 초라한 곁을 지켜주는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원한 부와 사치를 약속받았다며 콧대를 세우던 혜진은 돈줄이 완전히 끊어지고 거친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건우의 얼굴에 가차없이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고는 금고에 남아있던 마지막 현금 뭉치와 폐물만 교묘하게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심야 택시에 올라타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알량한 탐욕과 거짓으로 뭉쳐진 가짜 가족이 돈이 사라지자마자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꼴을 보니 지켜보는 이들의 1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뚫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인들이 끝없는 어둠의 구렁텅이로 깊게 처박히는 동안 칠흑 같던 밤이 지나고 찬란한 희망의 새벽이 벅차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여는 민정의 합법적이고 당당한 국밥 브랜드, 그 첫 번째 직영점의 영광스러운 개점날 새벽이었습니다. 민정은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눈부시게 빛나던 최고급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벗어두고 다시금 그녀에게 가장 익숙하고 소박한 하얀 면 앙치마를 허리에 단단히 둘러맨 채 주방의 한가운데에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 깊게 배어있는 그 낡은 앞치마야말로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왕관보다 그녀의 고귀한 존엄을 증명하는 완벽한 갑옷이었던 겁니다. 민정이 두 손으로 거대한 무쇠 가마솥의 육중한 뚜껑을 힘껏 열어젖히자 오랜 시간 뼈를 깎는 정성으로 뭉근하게 고아낸 뽀얗고 진한 고기 육수의 김이 구름처럼 부드럽게 피어올랐습니다. 깊고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주방 안을 가득 채우며 꽁꽁 엄마엄마저 부드럽게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적기 위해 묵직한 쇠국자를 꽉 쥐어 올리는 민정의 오른쪽 팔목 위로 과거 곰팡내 나던 지하실에서 뜨거운 국물에 데어 생겼던 붉은 화장 흉터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넘어온 따뜻한 아침 햇살을 정통으로 받아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었습니다. 매장 유리문이 부드러운 마찰음을 내며 열리더니 단정하고 따뜻한 코트 차림의 진우가 주방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땀 흘리는 민정의 곁에 다가서서 가마솥 열기에 붉게 달아오른 그녀의 손을 자신의 넓고 단단한 두 손으로 다정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수만 번의 억센 칼질과 고된 수세미질로 인해 열 손가락의 지문조차 하얗게 마모되어 버린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녀의 손끝을 진우는 한참이나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굳이 입을 열어 긴 말을 나누지 않아도 맞닿은 체온을 통해 두 사람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 어린 미소가 묵직하게 얽혀들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시린 겨울을 꿋꿋하게 이겨낸 두 사람의 견고한 연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죠. 두 사람이 마주선 주방 너머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가게 전면의 넓은 통유리창 바깥에는 정갈한 글씨체로 적힌 큼지막하고 따뜻한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새벽 첫 솥은 시장 어르신과 새벽을 여는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가장 먼저 대접합니다. 단순한 장사속이나 보여주기식 얄팍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쫓겨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어가던 자신에게 기꺼이 따뜻한 캔 커피와 연대의 온기를 내어주었던 진짜 노동의 존엄을 평생 잊지 않겠다는 숭고하고도 단단한 맹세였던 겁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푸른 새벽빛이 거리를 비추기 시작할 무렵 가게 앞 골목에서 거칠고 둔탁한 빗자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 매서운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시장 바닥을 청소하던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과거 민정의 낡고 허름한 리어카 포장마차를 찾아와 언손에 캔 커피를 쥐어주었던 바로 그 은인이었죠. 할머니는 유리창에 적힌 문구를 신기한 듯 굽은 허리로 한참이나 더듬어 보더니 꽁꽁 얼어붙은 두 손을 입김으로 불며 낡은 문손잡이를 밀고 조심스럽게 새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둥근 쟁반을 받쳐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쟁반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가마솥에서 가장 맑고 진하게 우러난 첫 번째 국밥 뚝배기가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얼어붙어 갈라진 할머니의 거칠고 딱딱한 두 손을 제 두 손으로 단단하게 맞잡으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깊은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 밤새 매서운 칼바람 맞으며 고생하시느라 참 많이 추우셨죠. 오늘은 제가 제일 먼저 가장 따뜻하게 챙겨드릴게요. 어서 이쪽 따뜻한 자리로 앉으세요. 할머니는 깊게 팬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웃음꽃을 피우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정성스레 내어준 뚝배기에서 부드럽게 피어오르는 진하고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가 순식간에 널찍한 가게 안을 포근한 생기의 온기로 꽉 채워나갔습니다. 과거 오만방자한 악인들이 천박하다며 핏대를 세워 비웃고 며느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기 위해 악의적인 모욕으로 내뱉던 그 지독한 고기 냄새의 굴레는 이제 완벽하게 부서져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눈부신 공간을 가득 채운 냄새는 벼랑 끝에 서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꽁꽁 언속을 덮여주고 바닥에 쓰러진 약한 생명을 다시금 단단하게 일으켜 세우는 고귀하고 숭고한 사람 냄새였습니다. 민정은 자신이 두른 하얀 면 앞치마에 물기 젖은 거친 손을 가볍게 닦아내며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창밖을 향해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온갖 멸시와 피눈물 나는 억울함을 강단 있게 이겨내고 찢겨나갔던 상처를 마침내 가장 빛나는 훈장으로 완벽하게 바꾸어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아름다운 존엄의 미소였습니다. 남의 것을 탐낸 악인들은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처절한 빚더미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정직하게 땀방울을 흘린 이들은 마침내 벅찬 연대의 아침을 맞이하는 참으로 찬란하고도 가슴 뜨거운 승리의 결말입니다. 가짜는 결코 진짜의 땀 냄새를 훔칠 수 없습니다. 천박한 국밥 냄새라며 멸시받던 그 투박한 향기는 결국 벼랑 끝에 선 사람을 살려내는 가장 고귀한 온기였습니다. 수만 번의 칼질로 손끝에 지문이 닳아 없어질 만큼 정직하게 흘린 피땀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명품으로도 위조할 수 없는 인생의 빛나는 훈장입니다.
당장은 교활한 자들이 남의 것을 빼앗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월의 가마솥에서 끓여지는 진짜 진국은 결국 우직하게 선량한 길을 걸어온 사람의 몫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연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속 꽉 막힌 체증을 시원하게 뚫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느끼신 통쾌한 감상이나 여러분만의 따뜻한 인생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따뜻하고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